네, 안녕하세요. 4차 시 이항분포입니다. 이항분포랑요, 정규분포의 그 기본적인 것까지 좀 들어갈게요. 정규분포 내용이 조금 많아서 한 시간에 여러 번 다 주면은 좀 버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이렇게 좀 분할을 할게요. 자,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로 일정할 때요. n번의 독립시행에서, 이 중요한 말이에요.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수 X라고 하면은요. 확률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이렇게 될 거고 그거에 따른 질량 함수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n번의 기회 중에 x번을 일으키면 되죠. 그래서 일으킬 확률, 일어나지 않을 확률. 또한 얘를요. 확률 분포표로 나타내면은 네, 이렇게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얘네들을요. 쭉 더하게 돼요. 쭉 더하면은요. 네, 이렇게 묶이게 되고요. 뭘로 인해서 이항 정리 때문에 이렇게 묶여요. 그리고 이 값이 1이기 때문에 이 모든 값은 1임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이와 같이 확률에서 x의 확률 분포를요. 이항 분포라고 하고요. 얘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확률 x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기호를요. 이렇게 써요. x는 bn, p 다시 지우고 쓸게요. 네, 중요한 거니까 x는 b, n, p 네, 이렇게 써주게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교 범위에서는요,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두 가지를 배워요. 근데 이항분포는 B라고 쓸 거고 정규분포는 N이라고 쓸 건데 그걸 따른다는 거를 간단히 이렇게 기호로 쓰게 돼요. 어떤 확률에서 X가 어떤 분포를 따르게 되면은요, 그 분포에 대한 성질을 알고 있으면 그 확률함수는 그 분포의 성질을 다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뭘 하면 돼요? 이항분포의 성질만 알아내면 어떤 확률에서 x가 있을 때 이게 이항분포를 따른다고만 하면은 그 성질들을 다 갖다가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가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포가 중요해지는 거고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의 확률값이 아니라 전체 데이터들의 어떤 유기적 연관성들을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조금 더 관심이 있으면은요, 이제 뭐 뿌화성 분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분포들이 있어야 상황에 맞는 네, 그런 것들도 대학교 가면 물론 수학과를 가면은 조금만 배우고요. 통계학과 이런 데 가면은요.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확률 수가 하나가 아니고요. 2개, 3개, 4개 막 이런 것도 배워요. 아시겠죠? 여기에서 이제 기호들이 중요해요. n은 뭐냐면은요. 시행 횟수고요. p는 각 시행의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근데 여러분 언제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요? 독립 시행일 때. 아시겠죠? 어떤 사건 A가 있는데요. 이게 독립시행이에요. 독립시행이면 뭘 따라요? 이항 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그죠? 이항 분포면은요. 독립시행이 되는 거니까 이항 분포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전체를 해석할 때는 이항 분포로 하는 거고요. 개별적인 확률값을 구하고 싶으면 독립시행의 확률 요거 있죠. 네, 요거로 돌아가서 풀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해되나요? 네, 이해되시죠? 자, 문제 1번 볼게요. 다음 확률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하고 따르면 이 이항분포 꼴로 나타내달래요. 이항분포는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독립시행이냐 아니냐. 네. 재구매율이 60%래요. 확률이 60%네요. 상품을 100명에게 판매했을 때 재구매하는 이런 수래요. 여러분 첫 번째 사람한테 첫 번째 사람 재구매 확률 얼마야? 60. 두 번째 60. 그죠? 이항분포 맞죠? 독립시행이니까. x는 누굴 따라요? b, n이 뭐였어요? 시행 횟수 100번이죠. 재구매율 0.6. 네. 1회 시행에서의 확률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요거 확률 어떻게 될까요? 개별적인 확률. 독립시행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확률에서 x가 x의 확률은요. 100번의 기회 중에 x번을 일으키면 돼요. 일어날 확률 0.6이고요. 일어나지 않을 날 0.4의 확률 몇 번이요? 100-x번. x는 물론 0에서부터 100까지. 예, 이런 걸 만들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이걸 보면 이거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그럼 이것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왔다 갔다가 여러분 잘 돼야 문제를 쉽게 풀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흰 공 3개랑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흰 공의 개수래요. 여러분 이거 독립시행 되나요? 첫 번째 공을 꺼내요. 그러면 첫 번째 공을 꺼내고 두 번째 공을 꺼낼 때 독립시행이 이미 깨지죠. 그래서 얘는 독립시행이 안 돼서 이항분포가 아니고요.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에를 20회 반복한대요. 시행 횟수는 나왔죠.
두 개의 동전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이래요. 여러분 횟수래요. 죄송해요. 그러면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 두 번째 던질 때도 4분의 1. 세 번째 던질 때도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독립시행이 맞죠. 따라서 x는 이항부 B를 따르는데 시행횟수 20번이고요. 1의 시행이 나올 확률 4분의 1이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 풀 때는요. 이렇게 접근하셔도 돼요. 이항 분포는 n, p잖아요. 그러니까 뭐하면 뭐가 주어지겠어요. 시행횟수랑 1의 시행했을 때 확률값이 주어지겠죠. 두 개가 있네요. 시행횟수가 있고 1의 시행에서 확률을 구할 수 있죠. 이항 분포예요. 시행횟수가 있고 1의 시행에서의 확률값이 있죠. 이항 분포예요.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자, 문제 2번이요. 어느 야구 선수는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안타를 칠 확률이 0.3이래요. 이 선수가 3번의 타석을 들어설 때요. 읽으면서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요. 이항 분포인가요? 독립시행인가요? 독립시행인지 판단해야 되겠죠. 일단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이니까 이산확률 변수. 그죠? 그 다음에 3번인데 들어설 때마다 0.3이니까 얘는 뭐예요? 독립시행이 맞고 이항 분포가 되겠죠. 3번이고 한 번 들어갈 때마다 0.3. 그죠? 그리고요. 우리 배우는 게요. 이산확률 변수랑 연속확률 변수만 배웠잖아요. 이산확률 변수에서는요. 이항 분포밖에 안 배워요. 연속확률 변수는 정규 분포밖에 안 배워요. 그래서 독립시행인 걸로 따져도 되는데요. 분포를 알아낼 때 이 확률 변수가 이산이냐 연속이냐 이걸로 판단하셔도 고등학교 때는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확률 질량함수 구해달래요. 첫 번째는 3번의 이렇게 쓸까요? x가 x일 때 확률은요. 3번의 기회 중에 x번을 선택해서요. 안타를 치고 안타를 못 치고 이렇게 만들면 되죠. 단 x는 구해달라 그러면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x가 2일 때니까요. 대입하시면 돼요. 32예요. 이거 계산은 10분의 3의 제곱, 10분의 7의 1제곱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좀 편하겠네요. 이거 계산하면요. 1000분의 189 이렇게 나오게 돼요. 네, 그럼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이항 분포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이 앞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각자 계산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증명이 돼요. 이 평균 어떻게 계산해요? 이산확률 변수니까는요. 확률 분포표를 그린 다음에 앞으로 넘어갈까요? 이 표에서요. 이렇게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면은요. 실제 이 결과가 나와요. 이게 여러분 시그마 계산인데 여러분 수원에서 시그마는 배웠으니까 할 수는 있는데요. 중간에 이제 변수 변환 같은 트릭을 한번 써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제가 이게 좀 오래됐긴 했는데요. 서울대 구술면접 이런데 이런 문제들이 서울대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구술면접 시험에요. 이거를 증명해라 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요. 논술문제수로 가끔 등장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MP 그죠? 분산 MPQ 표준 편차 루트 씌우면 되겠죠. 이때 Q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이산확률 변수에서 어떻게 했어요? 일일이 계산하고 막 분산 구하려면 계산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엄청 간단해요. 뭐만 따르면요? 이항 분포만 따르면. 네. 그래서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르면요. 평균은 2개 곱하면 되고요. 분산은 2개 곱한 거에 안이 일어나지 않은 확률 곱해주면 되고요.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 한번 볼게요. 이항 분포가요. 여러분 이렇게 있을 때요.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그때 평균은 어떻게 돼요? MP니까요. 200 곱하기 5분의 3. 그러니까 얼마예요? 120이고요. 분산은요. MPQ잖아요. MPQ니까 120에다가 일어나지 않은 확률 곱하시면 돼요. 48이죠. 네. 시그마는 얼마 나오면 돼요? 루트 48이니까는 16 루트 3이죠. 그래서 4 루트 3.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문제 4번이요. 어느 제약회사에서 새로 개발한 치료약은요, 특정 질병의 환자에게 90%의 완치율을 보인대요. 확률값 나왔어요. 일단 머릿속에 확률. 그죠? 이 약을 복용한 300명. 시행 횟수 나온 거잖아요. 이거 더 읽어볼 필요 없이는 이항 분포예요. 이렇게 판단하셔도 확률 문제에서는 크게 틀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수학을 지금 시작해도요, 충분히 확통은 쫓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원 어려웠다고 해서 확통 포기하지 마시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통이 연관성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환자 중에서 완치되는 환자의 수를 확률에서 X라고 할 때요. 그럼 X는 뭘 쫓아가요? 이항분포 300,0,0.9죠. X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달래요. 평균 300 곱하기 0.9죠. 10분의 9 하니까는 얼마예요? 270인가요? 네. 그리고 분산. 표준 편차 바로 갈까요? 표준 편차는 루트에 270 곱하기 10분의 1이죠. 그러니까 루트 27이죠. 3루트 3.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문제 5번이요. 이항분포를 따른 확률면서 X가 있대요. X는요, 이항분포 얘를 따른대요. 이때 우리한테 준 자료가 평균이 주어졌어요. 근데 평균은 20P죠. 이게 10일 때요. X 제곱의 평균, 즉 얘를 찾아달래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나오면 생각하셔야 돼요. 주어진 건 이거고요. 우리 이항분포에서 알 수 있는 건 분산이랑 표준 편차를 더 구할 수 있어요. 분산도 구할 수 있고요.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는 상태예요. 이때요. 이걸 구하래 그러면 이게 들어있는 식이 뭐가 있을까 찾으시면 돼요. 뭐 있어요? 분산 있잖아요. 그죠? 분산은요.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요. 평균 10의 제곱을 빼면 돼요. 그죠? 그럼 이제 구하시면 되죠. 분산 어떻게 구해요? P가 여기서 얼마 나와요? 2분의 1 나오죠. 그러니까 분산은요. 2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네, 이거의 확률은 이렇게 하면 5잖아요. 그래서 105. 네, 이렇게 죄송해요. 확률이 아니죠. X제곱의 평균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항분포가 이렇게 여러분 어렵지 않죠? 이항분포나요. 이항분포 나오면 여기에서는 이항분포를 역대적으로 가장 쉽게 이해를 해요. 네. 자, 이항분포 그래프의 성질인데요. 3번과 4번 이제 큰 수의 법칙까지는요. 문제가 실제 수능에 나온 적은 별로 없어요. 나온 적이 있긴 한데 이따 소개 잠깐만 어떤 게 나왔는지 얘기는 드릴게요. 근데 이게 어떤 이제 정규분포라는 글을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들이라 나오는 거거든요.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봐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질 때 1n의 나오는 횟수를 확률에서 x라고 했을 때요. x는 이항분포 얘를 따르고 확률 증상 함수는 이렇게 돼요. 네, 그렇게 해서 n이 10일 때, 25일 때, 50일 때를요. 각각 구해서 표와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표값 나와 있고요. 네. 10일 때 0일 때의 확률, 1일 때의 확률, 2일 때의 확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그래프에서요. 시행에서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요? 이항분포 이거의 그래프는요.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에 가까워지고 있죠. 이게 여러분 50이 아니고요. 100번, 200번, 300번, 뭐 1000번, 1억 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좀 더 표준화된 모양으로 바뀔 텐데 그 표준화된 모양이 이 종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사위를 한번 던질 때요. 1회는 6번을 던지면 1회는 원래 한 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 번 나올 수도 있어요. 두세 번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600번을 던지면요. 100번 근처에 나오지 않을까요? 한 105번, 110번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1회 주사위를요. 6억 번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1회는요. 1억 한 100번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 야, 1회 후에 몇 번 나왔니? 6억 번 던졌을 때 여러분은 답을 1억 하고 100번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겠어요? 보통 대충 1억 번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행수를 늘리면 점점 가까워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건 좀 이따 쓸 거니까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큰 수의 법칙이에요. 요거는 조금 이따 해석해 드릴게요. 확률 변수 x가 이거를 따른다는 걸 이용해서요. 요게 0.1보다 작을 확률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실제 그 모의고사였는지 수능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거기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냥 이게 이거일 때 이거의 값을 구하여라. 뭐 이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뭐 물론 계산은 25 이런 것까지 안 갔고요. 간단한 걸로 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계산만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돼요. 이거일 때 확률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요거는요. P가 요건데 절대값 풀면 어떻게 돼요? x-6분의 1에 0.1 마이너스 0.1이죠. 그래서 25분의 x가요. 요 부분만 풀어보면 0.266 뚜두두둑 하고요. 요게 마이너스 0.66 뚜두두둑 가요. 그래서 이거 곱해주면은요. 6.666 뚜두둑 하고요.
마이너스 1.666 쭈쭈쭈 가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이요, 얘예요. 예, 그쵸? 여기다 p를 이렇게 다 붙이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요, 누구냐면 요거예요. n이 25일 때 우리 어디서부터 했죠? 다시 넘겨볼까요? 2부터 6까지였죠. 2부터 6까지 3, 5, 6까지를 싹 더하면은 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은 0.1에 대해서요, 10일 때보다 50일 때가 어때요? 더 1에 가깝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더 커지면은요, 이게 거의 1에 가까운 근사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뭐냐면은요, 이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n분의 x는 뭐냐면은요, n 어딨어요? n이 n번의 독립시행이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수 x니까는요, 이게 여러분 통계적 확률이에요. 그리고 이 p는요, 여기 나와 있죠. 수학적 확률. 그래서 여러분 절대값은 차잖아요.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가 h보다 작다예요. 근데 h는 아무리 작은 양수를 택하더라잖아요. 0.1이면은요, 둘의 차이가 0.1보다 작아질 확률이에요. 더 작으면은요, 둘의 차이가 0.00001보다도 작을 확률이에요. 그게 그 확률이 1에 가까워진다는 얘기 뭐예요? 둘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시행수가 충분히 커지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상에서 이거의 값이 커질 때 1에 가까워지면 알 수 있고요. 이 값을 더 줄이면은요, 더 1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산대도수 n분의 x와 수학적 확률 p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하며 그 다음이 이거예요. 제가 앞에다 이걸 빼놓은 거예요. 이것을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한다. 시행수가 커지면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은 거의 같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냥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를 만들 때요,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다르게 가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충분히 크면은 두 개는 같다라고 인지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셔도 됩니다. 이제 여러분 정규분포 잠깐 중요한 성질들만 볼게요. 정규분포는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예요.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면 정규분포, 이산확률 변수면은 이항분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게요, 이런 값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분포를 정규분포라고 해요. 여러분 이 되게 복잡하죠. 네, 외우지 마세요. 2는 자연상수예요, 여러분. 2.7을 어쩌고 가는 건데요. 이거 수투에서도 안 배우고요, 미적분에서 배워요. 예,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이 함수식은 외우는 거 아니에요.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런 곡선은 종 모양이죠. 이런 곡선을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확률수 x가 확률 밀도함수 이거로 주어질 때, 이렇게 주어질 때 이 확률의 평균은 m이고요. 분산은 시그마 제곱임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x는요, 이거 노멀이라고 해서 정규분포는 n이라고 써요. m,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쓰게 돼요. 네, 따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푸는데요, 어떤 확률수 S가 평균과 표준 편차를 따른다. 평균 표준 편차 나오면요, 정규분포 따르는구나.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연속 확률 변수고 확률 밀도 함수니까는요, 넓이는 확률값은요, 요 사이의 넓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 오늘 요것만 볼 거예요. 이거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요. 정규분포 곡선은 평균과 표준 편차를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에 변화되는 요소는요, 요 두 개밖에 없어요. 평균이 만약에 시그마, 표준 편차가 일정한 상태에서 평균이 변하면은요, 그래프는 평행 이동을 해요. 그래서 M1보다는 M2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표준 편차를 잘 보셔야 돼요. 정규분포 곡선은 확률 밀도 함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넓이가 얼마여야 될까요? 확률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넓이가 1이어야 돼요. 이 넓이가 1. 그러다 보니까는요, 시그마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 값이 이거였어요. 시그마가 커지면 평균으로부터 멀어지는 값들이 많아야 되죠. 그러면 이쪽의 값들이 많아야 돼요. 그죠? 근데 이쪽이 많아지는데 넓이는 1을 유지해야 돼요. 그럼 누가 와야 돼요? 이쪽에 있는 애들이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내려와요. 그죠? 왜냐면 넓이를 1을 유지해야 돼서 그래요.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은요, 작아지려면 평균 쪽으로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동그라미들이요, 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요, 이렇게 돼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평균은 그래프의 위치,
그러니까 어떤 그 정중앙 대칭축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고요. 시그마는 그래프의 전체적 모양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이에요. 평균을 중심으로 대칭인 종 모양 중요한 거예요. 곡선 사이 넓이 1 중요한 거예요. 시그마 값이 일정할 때 m이 달라지면 대칭축의 위치는 바뀌지만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 시그마는 모양을 결정해요. m이 일정할 때요. 시그마 값이 커질수록 그래프는 내려가고 옆으로 퍼진 모양이 된다. 네, 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 6번이요. 네, 평균이 가장 큰 거 누구예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4번. 표준편에서 제일 큰 거 그래프 낮은 거 몇 번이요? 1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다음 시간에는 요 정규 분포의 표준 정규 분포라든지 확률값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나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